고영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2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우선 고영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기대되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요, 세력들도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싯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영은 명확하게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이 구간이 매집인 만큼 주가를 매집을 하면서 발생하는 급등 속에서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많이 들어옵니다.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윗꼬리를 달기도 하고요, 주가를 아래로 밀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면서요, 혹시라도 고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구간 속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얼마나 물량이 또 매도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나오는 물량들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영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매집을 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고영이 중요한 재료가 나올 때는 언제든지 세력들이 시세를 내면서 대량의 매도를 하겠다 라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영이 지금 괄목할 만한 재료가 제대로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재료가 앞으로 터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료가 터졌을 때 이건 매도의 신호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 볼 건데요. 오늘 영상 여러분께 많이 유익할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를 누르는 건요,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영상이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되면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어요. 분명 우리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흔들린다라는 거를 주포 세력이 만약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더 흔들어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 구간에선 사람들이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에선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요, 주가를 올려줄지도 몰라요. 자신의 물량을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할 투자자가 많아지면 세력들도 다급해지겠죠.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안 될 주식이 바로 고영이니까 좋아요 버튼을 꼭 누르면서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영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량 거래가 동반된다라는 사실은 해당 가격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의 반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음에도 중간에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세력들의 매도 흔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급등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실렸으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가 따라 붙었으니 그런 것들을 지금 조정을 주고 흔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고영이 앞으로 이제 3D 소프트웨어 사업 쪽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실적에 대한 성과 보여주는 거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요. 무엇보다 뇌수술 로봇 쪽에서 지금 PMDA 승인이 나오지 않았죠. PMDA 승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어떤 이슈가 있어서 고영의 수술 로봇이 뭐 문제가 있거나 기술력이 모자라서 PMDA 승인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정 절차 때문에 PMDA 승인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세력들도 주가를 매도하려면요,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 단순한 관심이 아니고요, 폭발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 관심을 넘어서서 폭발적인 매수하는 흐름이 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에 따라서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급등을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에 뛰어드는데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준다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의 엑싯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PMDA 승인조차도 아직 나지 않았다는 건 재료가 출발점에 있다는 거고요. PMDA 승인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주가를 출발시키면서 앞으로 2026년도에 나올 수 있는 고영의 재료를 활용을 해서요, 엑싯을 하고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영을 이 자리에서 매도할 게 아니라 3만원을 뛰어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방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뇌수술 로봇과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서 실적의 성과가 나온다면 저는 향후에 지금 이 고영을
외인들이 폭발적으로 매집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외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방금 말씀드렸던 재료들에 따라서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인들이 폭발적인 매수세를 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주식을 기다릴 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자세히 보시면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달까지 기간, 작년 9월부터 올 1월 달까지요. 기관 투자자 쪽에서 지금 약 440억을 매집해놨어요. 금투 쪽에서도 350억을 매집해놨고, 이 말은 기관과 금투 쪽에서도 지금 수백억을 매집해놨고, 앞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추가적인 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급등이 나올 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추가적인 급등 사이클을 기다리면서요, 홀딩을 해야죠. 제가 거기에 따른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정리하자면 앞으로 호재가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주가가 급등이란 걸 보여줄 건데, 그 속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급등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홀딩을 하는 거고요. 가격적인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와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약해지는 것이 수급 동향에서 포착이 된다면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이평선 이격도가 벌어질 겁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이평선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 있지 않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수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평선들의 단기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벌어진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 고영이란 주식을 밑에서 잡아 넣었고 차익 거둘 수 있는 물량들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의 반증인데, 그 상황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 차익성 물량을 토대로 주가도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외인과 기관도 내용이 좋아서 앞으로 올라갈 긴 보이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크니까 매수세를 중단하면서 주가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급등을 기다리는 건 맞지만 그 급등 속에서도 항상 대응이라는 걸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응에 대한 기준은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이요, 7371-7454 여기로 문자를 신청하면요,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영을 대응할 때는 고영에 대한 사업적인 가치와 그걸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서 타점을 잡아야 하고요. 그 타점에 대한 기준을 잡아 드릴 거니까 문자를 신청하면 돼요. 고영이라고 남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영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가 본격화되는 2026년도가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막 FDA 승인으로 인한 미국 시장 진출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다수의 상급 병원들을 대상으로요, 미국에서 공급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추가적인 공급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회사가 발표를 해놨고요. 그런 상황에서 PMDA 승인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땐 미국 시장에서 이미 공급되고 추가적인 공급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고영의 뇌수술 로봇의 평균 세일즈 단가는요 17억 원이 넘어서요. 17억 원이 넘어서는 이런 고부가치의 제품을 미국과 일본 이런 전 세계에서 매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고영이 글로벌 무대에서 매출을 확보한다는 이야기고, 아시겠지만 의료에 관련된 로봇 산업은요 초기의 시장 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한 병원 입장에서도요 더 안정적으로 환자의 질환을 다룰 수 있고 수술을 다룰 수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수술 시간까지 단축을 할 수 있다면요 병원 입장에선 환자들을 더 안정적으로 수술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줌과 동시에요 더욱 많은 수술을 기존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역시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고영이 뇌수술 로봇으로서 시장을 선점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은요 앞으로 고영의 매출이 폭발할 수 있다는 시그널, 즉 예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구간에서 지금 엑시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력들도 매집하는 주식의 재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요. 이 주식을 먼저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영에 대해서 뇌수술 로봇과 반도체 3D 검사 장비 부분의 재료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요. 고영이 정말로 올라갈 수는 있을까? 고영의 뇌수술 로봇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현지에 있는 미국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미국 교수가 신경학회 일정이 나와서 말을 했죠. 고영의 뇌수술 로봇이 너무너무 놀랍다. 2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데이터를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고영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0.5mm인데요. 0.5mm입니다. 오차 범위가 2mm 이상이면 의사들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던 1mm 이하의 오차 범위를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뇌 수술 로봇 중에서도 가장 정밀도가 높은 로봇이고요. 경쟁사의 사례를 보면은 초기 시장에 비뇨기과 수술에 좀 집중 많이 했습니다. 점점 이제 신뢰를 얻은 이후에는 산부인과나 뭐 이런 보다 수술이 비교적 쉬운 난이도가 낮은 분야로 확장을 해갔는데, 경쟁사의 특허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은 불가능했고, 그래서 지금 신경외과가 고형의 주 타겟이 된 거예요. 다른 경쟁사들은 지금 오차 범위가 넓죠. 오차 범위가 지금 많게는 뭐 2mm가 넘어가는데 고형만 유일하게 0.5mm를 해놓았고, 그렇다는 것은 고형만 유일하게 뇌 수술이라든지 척추 수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쌓아갈 수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죠? 뭐 이를테면 뇌전증 수술에서는 뇌의 전극을 삽입하는데 많게는 20개 이상을 삽입해야 되고 수술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지금 고형의 뇌 수술이 들어가면서 수술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차 범위도 줄어들고 의사와 환자들과 병원이 원하는 수술 니즈라는 거죠. 그걸 고형이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이 1370개가 넘어가는 병원이 고형의 주 타겟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뇌 수술을 수행하는 병원의 숫자가 1400개가 넘어가고요. 이런 전체 병원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100% 모든 병원을 장악하는 건 어렵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허나 여기서 이 중에서 50에서 70% 규모에만 진입을 하더라도요, 상당한 시장의 규모를 선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진출하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일본 PM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고형에겐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겐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처음 고형이 승인을 받았던 거, 자,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차별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그분들에게는 대응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FDA와 관련돼서 지금 고형의 뇌수술 로봇이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승인을 받았던 건 1.5mm의 정밀도 기준이었어요. 이걸 신청으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서 1.0mm의 정밀도로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도 했었는데, 승인에 대한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것을 우려해서 1.5mm를 먼저 승인을 받은 거고, 이후에는 1.0mm, 1mm의 추가 신청을 하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현재 1.0mm, 1mm의 정밀도로 추가 신청이 진행 중이고, 지금 국내처럼 인허가 절차를 계속 밟아가고 있습니다. 모델별로 인허가를 받는 방식인 예리한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1mm와 1.5mm의 차이는 병원 입장에서 매우 큰 차이이고요. 고형 같은 경우에는 0.5mm, 자, 0.5mm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0.5mm까지 FDA 승인 신청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병원 입장에선 그래서 이 고형의 뇌수술 로봇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모델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계속 인허가가 필요한 건 아닌데, 큰 변화가 있을 때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미 고형 같은 경우에는 1.5mm의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mm라든지 0.5mm라든지 이런 과정, 이런 승인 절차, 각각 이제 오차 범위에 따른 승인 절차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쉽게 진행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회사에서 IR 질의응답에서 직접 답변해 놓았던 내용들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린 거고요. 가장 어려운 거는 최초의 승인입니다. 그 최초의 승인을 1.5mm를 기준으로 받아냈고, 지금 1mm가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0.5mm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열린 건데, 자, 그렇다면 뇌수술 로봇 관련해서 고형의 FDA 승인 소식, 여기에 따른 오차 범위의 내용에 따른 FDA 인허가 절차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면 고형의 뇌수술 로봇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거기에 따른 뇌수술 로봇 매출 비중도 올라갈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고형이 이 자리에서 당장 시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고형의 로봇이 3만원대를 뛰어넘으면서 신고가로 들어가는 관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의 이런 대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걸 대비하면서 그런 수급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도까지 준비하자는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로 들어가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일순간에 급등을 하면서 이평선의 이격도가 벌어지게 될 건데, 지금 현재로선 단기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수렴돼 있지만 주가라는 게 급등이 나오면 이평선의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누군가는 차익성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차익성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인과 기관은 가격적인 부담, 물량 매도에 따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주가를 매집하는 과정에서 외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약해졌을 땐 나오는 차익성 매도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조정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런 급등이 나올 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지 유지가 되는지 약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장중에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타이밍 우리가 실제로 적용까지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장중에 나타나는 타이밍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7371 7454기로 고영이라고 지금 문자 신청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이어서 우리 영상 지금까지 보셨다면요.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선물까지도 챙겨드릴 건데요. 해당 선물은 제가 언제 종료할지 모르는 한시적인 이벤트인 만큼요. 지금 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 때 받아가신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떠한 선물인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바이오 인라일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 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